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수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KBS 여의도에 갈 일이 생겨가지고 핸드폰을 두고 왔어요. 바쁘다 바빠. 정신이 없어. 감사합니다. 다녀올게요. 저출산 라디오 캠페인 그 인터뷰를 하게 돼가지고 네, KBS 여의도에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이제 오늘 그랑콜레오스 이테크 하이브리드 차 타면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얼른 또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차가 다가오니까 웰컴 라이트가 켜지는구나. 네, 요렇게 이 차는 루프박스가 달린 차량이에요. 26년식부터 이렇게 루프박스를 순정으로 달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얼른 탑승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중형 SUV 시장을 엄청나게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르노 그랑콜레오스의 존재감이 진짜 불현듯 나타나면서 저도 이 차가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출시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판매 대수를 보니까 5만 대를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르노 브랜드의 아주 베스트셀링카, 효자 모델로 통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 동대문에서 여의도까지 진짜 완전한 도심 주행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연비 효율에 힘을 써서 가볼까 봐요. 그래서 저는 에코로 놓고 일단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아봐도 전기로만 주행할 때는 아주 부드러운 주행감을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에코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하니까 지금 계기판에 이렇게 에코 코치라고 해서 전기 모터가 힘을 쏟고 있는 그 영역을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가속 페달을 밟으면 전기 에너지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차했을 때는 그 미세한 뭔가 움직임도 없어. 브레이크 페달에 발은 얹고 있잖아요. 근데 정차했을 때는 그 페달을 타고 들어오는 진짜 완전한 미세하고 잔진동 있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저속에서 중속으로 속도를 끌어냈을 때는 확실하게 엔진이 개입이 되죠. 근데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뭐냐면요, 이 엔진이 개입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모터로는 되게 부드럽게 달리다가 엔진이 딱 개입됐을 때 그 이질감이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의 차이를 좀 보고 그 차를 판단을 하는 건데, 이 르노 그랑콜레오스는 엔진이 개입되지만 여전히 그 전기 모터에서 흘러나왔던 부드러움이 이어지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사실 하이브리드 그 전기 모터에서 엔진으로 그 넘어가는 부분에서의 연결성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너 갑자기 막 엔진이 드르렁거리면서 이거 왜 이래? 막 이런 반응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랑콜레오스도 그냥 하이브리드 엔진을 생각했을 때의 그런 평범하고 무난한 수준, 그래서 엔진이 개입될 때의 타격감은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속 페달을 잠깐 밟아봤는데, 가속 페달을 밟으면 힘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세팅이에요. 이 차가 2톤이 넘는 차체를 가지고 있지만 가속할 때 그 펀치력은 꽤 자연스럽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 전기 모터가 사실 토크를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에는 지금 듀얼 모터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르노 측에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게 뭐 메인 전기 모터가 앞뒤로 달려있는 전기차처럼 그런 건 아니고요. 메인 모터 하나, 그리고 동력을 보조하는 모터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메인 모터의 출력이 100kW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제 그 소렌토 하브랑 또 산타페 하이브리드랑 비교를 해봤더니 각각 약 47kW, 42kW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르노 그랑콜레오스 이테크 하이브리드랑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의 모터 동력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뭐 정차했다가 출발하거나 이 저속에서 중속으로 속도를 확 이끌어낼 때 가속감이 확실히 좀 부드럽고 좀 스무스하게 따라와 주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중속으로 속도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엔진이 개입되고 있는데요. 엔진이 개입되는 그 타이밍이 부드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엔진이 개입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쨌든 이 발을 타고 들어오는 미세한 진동은 체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속도를 높이니까 확실히 엔진의 잔진동이 좀 올라오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속을 했을 때는 시원시원하게 좀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차의 최고 출력이 245마력이고 토크가 23.5kgm인데요. 가속을 하면 그러니까 급가속을 했을 때 완전한 저속에서 중속까지 끌어내는 거는 조금 힘들게 끌어내긴 하지만 일정 영역으로 이제 속도가 붙었을 때는 상당히 매끄럽게 좀 그 속도를 유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도심 주행에서는 한 이 정도로 달릴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완전하게 이 차를 몰고 막 쏠 일도 없고 출퇴근길만 피한다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한 시속 60에서 80km 정도로 달릴 일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영역을 생각했을 때는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모드를 그래도 안 느껴볼 수가 없잖아요. 컴포트로 하고 달려보면 컴포트는 에코랑 비슷합니다. 또 스포츠는 스포츠는 뭔가 아이템을 하나 얻는 듯한 그런 그런 효과음이 들리는데 스포츠는 힘이 좀 붙기는 하네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에코랑 컴포트에서는 살짝 지연되는 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엉덩이를 좀 힘껏 밀어주는 그런 모션이 또 보여집니다. 약간 이제 막히다가 좀 뻥 뚫린 구간이 나오면 스포츠 모드로 놓고 조금 더 시원하게 가속감을 맛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모드 간 간격은 확연하게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VH 측면에서도 봤을 때 이 차에 지금 일렬 윈도우 글라스가 이중 접합 차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오늘 날씨가 추워지면서 바람이 엄청 많이 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틈새나 필러를 타고 들어오는 그 노이즈는 없습니다. 진동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엔진이 가동될 때의 그 자잘하고 미세한 진동만 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정도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시트에 앉아서 갔을 때의 어떤 흔들림의 체감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정숙한 차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요철 구간을 지날 때도 좀 무난하게 그 요철의 피드백을 잘 억제해주면서 달려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체가 좀 부드러운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형 SUV들이 대부분 부드러운 세팅을 가져가거든요. 너무 이제 하드하면 그거는 도심 주행에서는 피로하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도심 주행을 달리기에 적합한 그런 세팅을 가져가는 거죠. 차선 변경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굽이진 길을 돌아 나갈 때도 몸집에 비해서 흔들림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차가 지금 소렌토 하브랑 산타페 하브보다 크기는 좀 작은데 높이는 더 높거든요. 그리고 루프박스를 달아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람의 저항력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의 이제 고속영역으로 들어설 때나 아니면 지금처럼 자 회전 차로를 이렇게 돌아 나가는 상황에서 큰 흔들림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차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안정성이 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차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루프박스 자체가 굉장히 큰 플라스틱 쉘이잖아요. 그래서 방금과 같은 이런 요철이나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사실 루프렉이랑 그 루프박스 사이에 미세한 그 틈이 있으면은 약간 삐끄덕삐끄덕 거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요. 루프박스를 얹었기 때문에 들려오는 뭔가 기분 나쁜 노이즈는 전혀 없습니다. 약간 달려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루프박스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 차의 원래 기존 오너분들이 그 25년식 모델이 나왔을 때 루프박스를 순정으로 엄청 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달린 거죠. 그래서 이 루프박스가 에스카파드 에디션에서도 선택 옵션으로 고르실 수가 있는데 173만 원을 추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루프박스를 얹으면 이 차에 들어가는 또 다른 뉴 옵션 파노라마 썬루프를 얹으실 수가 없어요. 파노라마 썬루프도 기존 오너들이 엄청나게 요청을 해서 이번 26년식 모델에 이제 선택 옵션으로 딱 구성을 해준 건데 파노라마 썬루프는 선택하시면 9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 완전하게 이 일렬부터 뒷좌석
앞까지 광활하게 넓어져 있다 보니까 이 중형 SUV에서 파노라마 썬루프는 뭔가 이 차의 개방감을 확 넓혀주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필요한 옵션을 구성해준 거는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고, 제가 지금까지 타면서 봤을 때 인테리어가 진짜 인상적이거든요. 스크린이 3개잖아요.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이라고 해서 12.3인치 스크린이 계기판, 동승석, 운전석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진짜 광활하게 느껴지고, 동승석에서는 뭐 유튜브, 네이버 웹툰, 그리고 OTT 서비스, 거기다 알비트라고 해서 노래방 앱까지 들어갔대요. 또 노래방 마이크는 나중에 그 액세서리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뭔가 다기능을 동승석에서 이제 장거리 주행이나 뭐 이렇게 갈 때 지루하지 않게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다. 그리고 차박이나 캠핑 같은 거 갔을 때 좀 심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딱 시동 켜가지고 동승석에서 노래방 온 해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뭐 고성방가는 안 되겠지만 노래 부르면서 또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즐길 거리가 생긴 것도 꽤 괜찮은 부분이죠. 말을 하다 보니까 벌써 도착을 해버렸습니다. 일단 주차를 해서 마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에 이제 또 오토파킹 기능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차가 밀집한 상태에서 오토파킹을 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자리를 하나 찾긴 찾았는데요. 이거 들어갈 수 있을까? 차가 지금 거의 막 일자 주차도 돼 있고 옆에 그냥 주차돼 있는 차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한번 시도는 해볼게요. 이거 박으면은 나 어떻게 된 거야? 박으면 아주 골치가 아픈데. 여기는 저기보다 상황이 좀 낫네. 여기도 찾으실 수 있나요? 오, 인식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주차 공간을 찾았습니다. 정차하십시오 하면서 P 라인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그러면 시작을 눌러줄게요. 시작. 오, 지금 혼자 하고 있어. 오, 잘할 수 있는 거지? 오. 브레이크 페달에 발이 올라갈 것 같은 걸 간신히 참았어요. 오, 오, 그치, 천천히. 네, 이렇게 주차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후진을 할 때 조금 더 뒤로 가서 약간 부딪힐랑 말랑 하는 그런 긴장감이 있었지만 완벽하게 오토 파킹의 기능을 해냈고요. 그리고 트렁크에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뭐 다른 영상에서의 댓글들도 좀 찾아보니까 시동이 꺼졌을 때 냉장고가 작동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동이 꺼졌을 때 작동은 안 합니다. 오로지 시동이 켜져 있을 때만 냉장고 기능을 온전히 수행을 하고요. 트렁크에 있는 게 좀 아쉽긴 하죠. 뭐 이거는 차박이나 약간 이 차를 레저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그냥 여기 1열 센터 콘솔 박스에 좀 넣어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왜냐면 활용도가 좀 너무 떨어지잖아요, 트렁크에 있으면. 그리고 심지어 2열 공간에서 저 트렁크까지 손을 뻑피해도 되게 애매해요. 오로지 트렁크를 열어서 그 차에서 뭔가 휴식을 취하는 그 기간에만 저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도심 주행에서 시승을 해본 결과 그랑콜레오스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조금 진득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강한 실력은 아니지만 좀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그렇지만 끝까지 운전자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좀 도달을 해주는 그런 성향을 가진 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옵션의 구성도 보면 공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본적인 테크노 트림부터 360도 3D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고요. 앞좌석의 통풍, 그리고 이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 무선 애플 카플레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리고요. 그 위에 아이코닉부터는 동승석 디스플레이, 이중접합 차음 글래스 1열,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와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구성이 아주 빠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코닉 정도로만 선택을 하셔도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다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에스카파드 에디션을 타봤는데요. 이 차의 가격은 세제 혜택 다 받아서 4,50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가격 대비 옵션의 구성과 이 차가 도심 주행에서의 어떤 본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차로 생각을 했을 때는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일단 KBS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얼른 가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